똑같은 얘기를 화요일반 복습할 때 또 해야 돼. 연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없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되면 어떡하냐. 어디야? 침몰. 응? 배입니다. 침몰. 무대 위냐고.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게 돼 있어? 이 씬에서? 그럼 어디서 하지? 플랫 뒤쪽에서 연기하게 돼 있잖아. 그지? 네.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앞으로? 공간에 대한 설정이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우리는 배안이라고 설정. 아니 무대에서 공간에 대한 설정이 어떻게 돼? 무대 위가 뭐예요? 무대 위가 뭐예요? 무대 위가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을 안 본 거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연습을 시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지 정확히 얘기해야지.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이 씬을 다 잡았고 너희들한테 두 번의 복습, 한 번은 진도 영상, 한 번은 복습 영상이 너희들한테 갔고, 근데 무대 위가 바다고 플랫 뒤가 배 아니고 현실의 어떤 창문이나 문 사이로 이 상황이 엿보이듯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크게 노출이 되는 거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플랫에서 가는 잠깐 나오는 방향도 있고 이쪽에서 외치는 사람들 어느 타이밍에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외쳐야 되고, 이걸 다 정리를 해서 너희한테 주어줬잖아. 근데 너네가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잡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피드 밖으로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무대 뒤쪽에 플랫에서 스크린까지가 지금 한 99, 900에서 100, 1000 정도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까치발 들어오니까 그만큼 실제로 배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300에서 40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명 감독이랑 얘기하고 무대 서준 교수님이랑 얘기해가지고 뒤쪽 플랫 얼만큼 땡길 거고 이것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해놓은 건데 아무것도 모르겠잖아. 그런 걸 놓치면 안 되고 알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지. 너희가 너희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너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편의 연극이 만들어지거나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한 명의 배우가 하나의 인물을 맡아서 이 역을 만들어서 작품에서 연기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냥 설렁설렁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니?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럼 어려울 거 하나도 없겠네. 얼마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고 얼마만큼 치열해야 하며 얼마만큼 정신을 집중해서 가야 되는가 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때우듯이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게 결과적으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 감정은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거야. 수치심.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너희 팀에게 느껴야 되는 수치심에 대해서 얘기해. 좋은 분위기, 좋은 수업 분위기, 쾌적하게 진도가 나가는 것도 누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 제일 내가 원하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너희가 준수를 해야 된다. 왜 안 봐? 왜 공부를 안 해? 왜 분석을 안 해? 언제까지? 3주 후에 우리는 극장에 들어가는데 3주 후에 극장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까지 수업 시간 10분, 15분 지나서 수업 시작할 거야? 지금 방금 설명해줬지. 공간의 설정에 대해서 설명해줬어. 거기에 맞춰서 배 위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 위태롭게 움직이는 게 뭐야? 위태롭게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건지 너희는 알아? 왜 배 그냥 위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을 잡고 힘들어요. 또 중심이 계속 흔들립니다. 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영상에서 말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얘기해. 배 위의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조기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한 거 얘기해. 아무도 얘기 못하겠어? 긴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공간 설정이나 이런 거 대충 얘기해 줬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지? 땡땡땡.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템포 영어스다! 내가 지우고 있어. 끝까지 못하라! 오빠. 이쪽에서 나오거나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랑 타이밍이랑 해야 되는 대사를 해야 되는 동작 말이에요. 이쪽하고 이쪽. 이미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 이게 저 얘기해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이쪽에서 등장해야 되는 사람 누구야? 언제 등장해야 돼? 어떤 동작 해야 돼? 무슨 대사 해야 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 얘기해봐. 우리가 저 친구가 나올 때 바로 크리스마스 나와서 저 친구가 누군데? 재진이 왼쪽 오른쪽 보든지 계속 얘기해봐. 나왔을 때 같이 나와서 흔들리면서 크로스를 하고 여기 끝에서 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말이야.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공표대로 아, 네. 여기서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고 언제 나와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대사를 해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이날 교수님 분반이 뭐가 좀 잡음이 많더라고요. 내가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내용도 있고, 뭐 어떤 분반은 배역이 다 구성이 안 돼가지고 다른 팀에서 막 꺼와야 되는 상황도 되고, 스태밀도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별로 없고, 연습하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불편불만이 많아가지고 뭐 공연을 한 해 만에 그러고, 그걸 보다가 이제 교수님 화나셔가지고 니네 분반은 이런 식으로 뭐 공연 안 올리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런다고 하대요. 들은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는 너희 팀 연습을 별로 보고 싶은 봐야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연습을 하셔서 공연을 올라가시던지 테크는 봐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재앙 수준의 공연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공연을 하지 마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오늘 한번 기회를 드린 거고요.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의 복습이 이런 식으로 돼서 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진도를 나가지 않는 복습에 대한 수업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공연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내부적으로 회의 및 다수결을 거쳐서 공연을 올릴 것인지 그냥 과정 통해서 배웠으니까 됐고 공연은 준비가 된 팀들이 더 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그것들을 결정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럼 그렇게 정리하고요. 프롤로그는
죽었다 깨나도 20분을 주든 30분을 주든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프롤로그는 보지 않겠습니다. 일막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둔가지 만들고 싶으면 의자에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악사들이 의자가 아니고 그냥 테이블인 거예요. 이것도 두 팀이 이미 진도 및 복습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화요일 반의 버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어. 이제 그만. 불은 언제 켜지는 건가요? 노래 듣는 무대 감독이 일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 불이 이제 안 그만. 켜졌는데 대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조금 작게 얘기하죠. 불이 켜진 다음에 연기를 하시다가 대사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아직 불을 안 켰잖아요. 이 얘기도 한 달은 된 것 같네요. 됐어. 이제 그만.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아. 사랑이여. 한때는 소박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네 안으로 들어가면 악사들은 지금 악사들의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악사들이 해야 되는 음악적인 노력은 무엇일까요? 손을 맞춰야 된다. 싱크를 맞춰야겠죠. 연주하고 싱크를 맞추고 두 사람이 싱크를 맞춰요. 이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 연습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오르시노가 해야 되는 연기의 내용을 한번 말로 설명해 보시죠.
오리지널은 제 입으로 설명한 연기의 내용이 있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노르시노가 해야 하는 연기. 됐어 이제 그만을 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연기의 내용을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한테 얘기하진 않았고요. 목요일반 그리고 화요일반한테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음악을 듣고 있겠죠. 예. 자, 그 다음 쭉 얘기해 보세요. 올리비아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해 보시죠. 맞다 틀리다 말 안 할게요. 연기해야 되는 총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해 보시죠. 연기해야 하거나 연기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음악을 저는 듣고 있고 네. 또 계속해서 올리비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속에 좀 빈 공허한 공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음악으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르시노는 1년 동안 구애를 했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그거는 여기 연기한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연기의 시퀀스를 말씀해 보십시오. 연기 행동의 시퀀스를 말씀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연습이 조금 더 되어 있는 장면부터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프롤로그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로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다, 됐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한다 말고는 시퀀스가 없는데 제가 여기 순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하지만 표현들은 조금 더 이 음악을 듣는 표현들은 어땠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다 여러 번 했단 말이죠. 프롤로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정보가 없다. 아무런 정보에 대한 습득이나 학습이나 분석이나 그것들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연습이 되어 있는 장면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연출이 아까 조금이라도 더 연습이 되어 있는 장면부터 보여야 돼. 그럼 어디입니까? 그게? 여기까지였던 걸로 아는데 1구간이? 아닌가? 1막 2장까지인가? 아니? 맞습니다. 아 그럼 여기도 그럼 안 돼 있는 거고 1막 2장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아니면 더블인 팀은 돼 있고 그냥 얘네만 개차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제
비행 방법을 좀 잘못 제 질문은 그게 아닌데 제 질문은 다른 팀은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볼 필요 없는 건가요? 연습의 방법을 잘못 이해할 만큼 복잡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반 진행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연습 해놓으실래요? 제 얘기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장면에 대해서 지도를 했으면 지도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너희들이 그것들을 습득하고 연습을 해 오라고 했으면 적어도 장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제시되었던 정보나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요. 그 숙지를 바탕으로 될 때까지 연습을 해오면 좋겠지만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숙지는 하고 있는데 아직 표현이 조금 미진하다면 내가 잡아줄 거고요. 근데 숙지를 안 해오시잖아요. 왜 성립이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난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얘네는 지금쯤 됐으면 아마 주말, 이번 주부터는 아마 일요일까지들 연습을 하시겠군요. 다들 그런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진도를 뺐으니까요. 금토 일 월 화 수 목 7일 혹은 일요일 안 했다면 6일의 시간 동안 뭘 연습하신 겁니까? 그 부분이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차라리 연습을 안 했다면 그냥 앞으로 연기랑 배우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연습을 했다면 그게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아무것도 정리하고 이루어낸 게 없습니다. 그럴 바엔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알바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라리 우리 비도 오고 꿀꿀한데 파전에 막걸리나 먹으러 갈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조차도 습득하고 분석하고 취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6일 동안 해서 이렇게 가져왔다. 잘못 이해를 했다. 디테일은 잡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다고 이해를 했다는 건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잘하든가. 그럼 분석이나 해석은 다르지만 잘하든가. 바이올린 켜는 거 봤어? 니네들 눈이 있을 거 아니야? 바이올린 연주 멈출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바이올린 연주할 때 뭐 해야 된다고 했어? 계속해서 혼날까봐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관둘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관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어떡하라고 난.
그럼 또 한 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더블들이 나오면 더블이 나와서 연기를 하시고요. 아니면 분명히 숙제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방금 실수하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하시고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시면 또 연습할 시간을 드리고 저는 나가고요. 아니면 1막 2장은 제대로 연습이 됐으니까 연습을 넘어가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가 얘기해봐. 이해하는 해봐. 저는 일단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리성이 형이 하는 거라도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 바꾸겠습니다. 조용히. 아, 됐어. 이제 그만.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아. 아, 사랑이요. 내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하일반에서 나온 게 하나님. 실수. 왜안 해?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교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한 번만 더. 연주를 그만둘 때 하기로 한 행동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눈치를 이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하나 바이올린 줄을 튕겨버리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런 착오들을 눈치를 하시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치 보는 것도 정확히 잘 안 보이고요. 얘가 됐어 이제 그만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연주를 그만두는 것들도 전혀 잘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됐어. 이제 그만.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아. 다시요. 내리다가 실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됐어 이제 그만 빨리 내리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앉아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음악을 들으면서 괜찮아지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막연하게 연기하게 됩니다. 네. 배우로서의 노력 아니요. 모르시는 네. 저는 괜찮아지려는 노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방식으로는 그만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연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저는 사랑으로서의 사랑을 조금 이것도 구체적이지. 이 음악을 듣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라는 그 과정과 노력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음악으로 조금 위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생각하는 만큼이 되지 않으니까 네, 그만두게 되는 거죠. 네. 듣는 방식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음악의 그걸 노력하는 방식이나 형식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최대한 제 모든 것이 이제 청각에 집중되어 있어서 형식을 말씀드립니다. 형식. 형식. 비극적으로 표현할 건지, 아니요. 표현주의적으로 표현할 건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진도를 나갈 때, 그리고 화요일과 목소리를 할 때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인물 자체는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제가 비극적인 거지 이 상황이 비극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는 입장에서 비극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큐리어는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오르시노의 눈치를 보고 악사들이 실수하나 안 하나 이렇게 오르시노에게 거슬리지 않나 계속 오르시노와 악사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준수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명인 됐어. 이제 그만.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아. 저렇게 하면 저 여기가 날아가는데 오르시노가 반응을 안 하고 대사를 해버리네. 조명인 됐어. 인지를 안 보고 있죠. 바이올린 연주하는 애들 눈치 보고 있었어요? 아니다, 죄송. 태우지도 않고 지금 하라고 기회를 어떻게든 줘보려고 해도 지금도 안 하고 준비성이나 성실함도 없고 집중력이나 순발력도 없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좌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식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재참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1막 1장도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명인 됐어. 이제 그만.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아. 사랑이여. 한때는 소박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네 안에만 들어가면 마치 바닷물에 삼켜진 것처럼 사소해지고 무가치해지는구나. 카카, 사냥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사냥? 동선이 이게 맞습니까? 응? 좀 더 나와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저런 연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저게 어떤 식으로 관객들한테 명확하게 포인트로 인식이 돼서 관객들이 뭘 하려고 한 거구나라는 게 인지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넘어가 버리면 관객들이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언가는 일어난 상황이 돼서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창작을 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관객들과의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연기나 장면들을 내보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의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모르시는 몸이나 동작은 어때야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까요? 좀 더 이미 봤을 텐데요. 심지어는 제가 얘기까지 해줬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선 어떤 반 애들이 괜찮고 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까지 드렸을 것도 드렸던 것도 기억을 하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면 그걸 똑같이 따라만 해도 절반의 성공은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죠? 심지어는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만 할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하는 말도 왜 이렇게 많고 그 말들은 전부 다 그냥 공허할 뿐이고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결과로 증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왜 그럴까? 어제반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오늘반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바보야?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데,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데 말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 직업적으로 어떻게 분류하죠? 그걸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말로만 맨날 두 번 열심히. 네, 그러겠습니다. 조명인 됐어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 사랑이여. 대상 안 들릴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 리딩할 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 해결 안 되면서 넘어오면 나중에 쌓여가지고 감당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대사부터 가보세요. 됐어. 이제 그만.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아. 사랑이여. 한때는 소박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네 안에만 들어가면 마치 바닷물에 삼켜진 것처럼 사소해지고 무가치해지는구나. 각하, 사냥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사냥? 이미 하고 있지. 처음 올리비아를 봤을 때 마치 그녀가 공기 속 역병같이 정화해버린 것 같았어. 그 순간 난 사냥감이 되어버렸지. 그래. 그녀가 무슨 소식을 전했나? 공장님, 죄송하지만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하늘을 통해 전해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서 읽어봐. 앞으로 7년 동안 하늘조차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수녀처럼 너울을 쓰고 매일 눈물을 흘려
내 방 곳곳을 적시며 오빠를 애도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던 건데 친구는 이름이 뭔가? 네, 하진형입니다. 너희가 아는 진영이랑 지금 진영이가 연기하는 큐리오랑 차이점을 한번 나한테 설명해 봐 줬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시는데요. 누군가한테는 쉽지 않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 알아, 출발점이 다르다는 건. 진영이가 어떻게 프로덕션을 시작했는지를 내가 대략적으로 기억은 해. 하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그 얘기를 한 이후에 네가 그렇다면 큐리오라는 인물을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그걸 노력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연기가 안 되는 거랑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큐리오는 어떤 성격과 어떤 정신적인 행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되며 신체적인 정서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은 무엇이며 이런 내용들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태만스러운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위를 밝혀볼까? 자, 내가 방금 항목들을 대충 얘기해줬지? 네. 네가 생각하는 큐리오, 네가 연기하려고 했던 큐리오 나한테 항목별로 설명해줘. 저는 일단 큐리오가 선정하고 깔끔하고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외적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리오의 목표는 오르시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종이자 비서가 되는 게 목표이고 큐리오의 성격은 순종적이고 쥐어짜지 말고 내가 거기까지만 들을게. 네. 자, 지금 네가 얘기한 것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네. 지금 네가 얘기한 것만 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관객들에게 보여주거나 드러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전 제가 전에 소리, 움직임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봐. 움직임은 일단 행동이 다 깔끔해야 되고 잔발 그거는 네가 단정하고 깔끔하니라고 얘기했는데 행동이 깔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잖아. 네. 배웠든 안 배웠든 몸의 중심은 어떻게 되고 신체 에포트는 어떻게 되며 각 관절 부위나 근육의 긴장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걸음걸이나 기본적인 제스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깔끔하게 행동해야지, 단정하게 행동해야지 이런 거야? 뭐 그게 돼? 사랑스럽게 연기해야지. 아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얘네 천재야? 천재야? 아닙니다. 천재가 아닐수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천재를 따라잡으려면 노력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돼? 막연하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해야지. 또 어떻게 해? 우리 숙명인 걸. 숙명이잖아.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행동해야지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세상 천재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잘 생각해봐.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평소에 너와 지금의 너가 아무런 차이 없는 거 아닐까? 네. 그리고 너는 그게 얼만큼 달라졌는지 야 교수님이 나한테 어쨌건 어떤 식으로 캐릭터라는 것에 대해서 설정하고 표현하고 해보셨잖아.
야 오늘 한 번 어땠어? 야 어제 한 번 어땠어? 아씨 나 찍어서 내가 하는 거 한번 볼래? 지금은 어때? 좀 달라? 했어? 아닙니다. 수치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배우할 거야. 나 연기할 거야. 연기가 좋아. 아 어디 작품에서 어디 작품 보면서 어떤 배우 보면서 아 너무 감동받았어. 연극영화과 갈 거야. 엄마 학원 다니게 돈 내놔. 엄마 학원 다니게 등록금 내놔. 근데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렇게 할 거라고. 아 저는 등록금이고 용돈이고 제가 다 벌어서 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고 축하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오해하면 안 돼. 네. 네가 연기 못한다고 혼내는 거 아니야. 네. 안타까운 점은 알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렸음에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그에 준하는 행동이나 조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 부분이 기만적이면서도 태만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잠이 오고 어떻게 밥이 넘어가며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들 웃고 다닐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경제가치로 환산해봐. 얘네가 20명만 된다고 쳤을 때 등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500 할 거 아니야. 아이씨 8천만 원인데 아이씨 그 돈으로 우리 어디 하다못해 동남아라도 같이 여행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 가서 맛있는 거 먹자. 1월 달에 자본주의 사회니까 모든 걸 다 경제가치로 환산해보자고. 좀 돈 낭비 시간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1월 바인 대체가치를 찾아보자는 거죠. 무엇이 너희를 1.56, 16로 만들 것인가? 되기 싫은 사람 없을걸? 지금 그 정도 아닌 것 같아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 걸 다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꿈꿔? 허황된 허위의식, 허세.
니네 인생 소중한 줄 알면 내 인생도 소중한 줄 아셔야 됩니다. 나도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인데. 잡소리는 됐고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행동해봐. 내가 봤을 때는 너도 좀 깔끔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아. 네. 행동이 너무 깔끔하지 않다. 하늘도 울고 시작하자. 그 순간 공기 속 역병까지 정화해버린 것 같았어. 방금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썼나요? 난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 네. 그 순간 공기 속 역병까지 정화해버린 것 같았어. 아 그래, 그녀가 무슨 소식을 전했나? 대사를 하나 빼먹으셨네요. 그 순간 나는 사냥감이 되어버렸지. 카카, 사냥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사냥? 그 대사는 왜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강에 해야 될 대해서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여쭤보듯이 해야 합니다. 구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대사인 거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카카, 사냥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사냥? 이미 하고 있지. 처음 올리비아를 봤을 때 마치 그녀가 공기 속 역병까지 정화해버린 것 같았어. 그 순간 난 사냥감이 되어버렸지. 아 그래, 그녀가 무슨 소식을 전했나? 공장님, 죄송하지만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하녀를 통해 전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어서 읽어봐. 앞으로 7년 동안 하늘조차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수녀처럼 너울을 쓰고 매일 눈물을 흘려 내 방 곳곳을 적시며 오빠를 애도할 것입니다. 오빠를 위해 바치는 사랑이 저토록 깊다면, 만약 큐피트의 황금화살이 그녀의 가슴을 뚫는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강렬하고 아름다울까. 그 고귀하고 강한 성품과 강한 의지가 마침내 나의 자치가 된다면, 그래, 사랑은 평온한 곳에서 더욱 깊어지는 법이니 연정이여. 곳을 규정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텍스트, 서브 텍스트, 컨텍스트인데 지금 텍스트하고 서브 텍스트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오빠를 위해 바치는 사랑이 저토록 깊다면부터 나의 차지가 된다면이라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안 만나겠다지만 그것이 나의 차지가 됐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지금은 잠이나 자야겠다. 잠이나 자야겠다는 아직 안 가고 아, 네. 날 안 만나 주지만 만약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감탄하고 네. 와 감탄하고 그
그 성품이 나하고 관계된 방식으로 생겨난다면 그녀가 가족이나 본인의 오빠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애정만큼과 충성심과 순정이 나한테 쏟게 되겠구나라는 기대감과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대사이죠.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오빠를 위해 바치는 사랑이 저토록 깊다면 만약 큐피트의 황금마살이 편지를 들으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자, 그 감탄의 마음에 들어서 아, 오빠를 위해 바치는 사랑이 저토록 깊다면 만약 큐피트의 황금마살이 그녀의 가슴을 뚫는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강렬하고 아름다울까. 그 고귀한 성품과 강한 의지가 마침내 나의 차지가 된다면 그래, 사랑은 평온한 곳. 된다면 에서 기대감, 희망 마무리하고 그래 넘어가고 이제 네. 만약 큐피트의 황금 화살이 그녀의 가슴을 뚫는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강렬하고 아름다울까.